우와. 이게 이제 기본 오리지널 카스테라입니다. 아, 이거 먹고 싶어서 지금 3시간 달려왔습니다. 우유 생크림 카스테라인데요, 진짜 생크림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장입니다. 오늘은 치즈당이라고 카스테라로 굉장히 유명한 집 대표님을 만나뵐 건데요, 한때 이 대왕 카스테라가 붐이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박사장은 이 카스테라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 인스타를 보다가 카스테라를 너무 맛있게 드시는 분이 제 알고리즘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카스테라 맛집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사장이 맛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도 이 대왕 카스테라를 팔면 돈을 벌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너무 제가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왕 카스테라 전문점 치즈당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신이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하고 계셨어요, 사장님? 매장 다른 지점 갔다 와갖고 본점이다 보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매장에 한번 지금 방문을 한 상태였습니다. 전 이제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지점 사장님들도 만나 뵙고 계속 관리를 해드려야 돼서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오픈해서 마감은 언제 하나요? 오픈은 11시에 하고 있고요. 마감은 이제 10시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는 무슨 카스테라예요? 이게 이제 기본 오리지널 카스테라입니다. 아, 치즈 카스테라, 뭐 우유 생크림 카스테라 이런 거는 또 저기서 따로 조리가 돼서 한 판이 일단 나오는 치즈 카스테라, 초코칩 카스테라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오리지널처럼 구워서 나오고요. 생크림이 들어간 카스테라들은 이 기본 카스테라랑 초코칩 카스테라를 차갑게 식혀갖고 거기다가 이제 크림을 바로 즉석으로 제조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거예요? 와, 지금 방금 나온 카스테라 이거 먹고 싶어서 지금 3시간 달려왔습니다. 이거 왜 바로 지금 안 자르시는 건가요? 일단 바로 자르게 되면 네.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이 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저것도 바로 잘랐을 때는 연한 살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자르게 되면 수분이 좀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이거는 우유 생크림 카스테라인데요, 진짜 생크림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엄청 부드럽고 저희 아이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좀 사다가 저희 애들도 가져다 줘야겠습니다. 박 사장이 지금 정신없이 카스테라를 먹느라 인터뷰가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장님 집에 직접 제가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카스테라 전문점 치즈당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신이한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는 일단 올해 30이고요. 되게 젊으신 사장님을 제가 만나 뵀습니다.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카스테라 치즈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대왕 카스테라라고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신데 대왕 카스테라가 맞긴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브랜드는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크림이랑 카스테라를 조합해서 먹을 수 있는 커스텀이 가능한 카스테라 집으로 브랜드를 이제 오픈을 했었습니다. 저도 지금 먹고 왔는데 진짜 생크림 카스테라가 생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30이라는 나이에 창업을 하셨는데 이 창업을 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28살에 창업을 했고요. 5월 달에 창업을 처음 본점을 이제 차리게 되었고 연신내에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신내에서 오픈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로 한번 올라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 서울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여기가 조금 그나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뭔가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였었어 갖고 네. 제 가게 월세들이나 보증금이 좀 낮은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딱 타이밍이 맞아서 여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혹시 보증금이 얼마나? 보증금은 동일했고요. 그때도 4천이긴 했는데 네. 저희가 혼자 창업을 한 게 아니고 사촌 형이랑 같이 창업을 한 거기 때문에 둘이 자금을 4천만 원을 모아갖고 창업을 했고 집을 구하는 데는 부모님이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반지하에 둘이 들어가갖고 500만 원짜리 보증금 반지하에 들어가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서 50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생활하시다가 지금은 집이 굉장히 좋거든요. 돈을 좀 버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카스테라가 네. 하루에 보통 몇 개 정도 팔리고 있나요? 일단 지금 평일 기준으로 보통 한 150개 정도 요즘 나가는 것 같아요. 150개에서 뭐 진짜 많이 나갈 때는 180개 정도 나가고요. 주말 기준으로는 항상
영상 23개, 23판 정도면 230개, 200개 이 평균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달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렇게 네, 하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배달 비율은 사실 많지는 않고요. 네. 거의 대부분 포장 비율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거의 90%인가요?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카스테라가 한 개 한 10,000원이라고 치면은 하루 매출이 거의 260만 원 정도 되네요. 잘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100 후반대에서 200 초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일 기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말은 보통 무조건 200 초에서 200 중반 정도 나오고 있어요. 사장님은 지금 이거 치즈당을 창업하시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원래 영상 광고를 제작하는 기획자였고요. 1인 PD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편집, 촬영 전부 다 할 수 있는 직업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 직업으로 이제 브랜드에 들어가서 영상 광고 제작을 해갖고 마케팅을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이 카스테라를 알게 되셨나요? 제가 조그만한 기업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예전에는 제가 안정적인 직업을 항상 원했었는데 네. 거기 있던 대표님과 같이 일을 1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돈이 아닌 그 회사 돈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브랜드를 새로 만들고 뭔가 이 사업적인 일들을 도전적으로 하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 브랜드를 하나 친구랑 같이 만들어서 가게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장에 들어갔다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조금 모아갖고 이번에는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딱 그 타이밍에 맞게끔 제가 이제 사촌 형이랑 교류가 좀 많다 보니까 형이 우리 장사 한번 제대로 해볼래? 브랜드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갖고 너의 가지고 있는 경험이랑 나의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형을 되게 좋아했어요. 가족이긴 하지만 서로 이런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이 하자 해서 우연히 이제 아이템을 찾다가 어느 이제 스승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됐죠. 엄청 핫하게 하셨던 분 계셨거든요. 그때 엄청 잘 나가셨던 분이 계셨는데 네네. 우연히 이제 그분이랑 연락이 닿게 됐어요. 이제 형이 어떻게 연락을 하다가 직접 만나게 되었고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먹었던 기억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네. 기계들이 다 갖고 있어갖고 배우게 됐는데 어쨌든 배우기 전에 저희가 맛을 봐야 돼갖고 네. 맛을 보게끔 해달라 했더니 만들어줬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구체화된 수치화되어 있는 레시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떠나게 되었고 형이랑 저랑 둘이서 레시피 수치화부터 이제 잡기 시작을 했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카스테라만 팔 수는 없어서 젤라또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고요. 이제 쿠키 같은 것도 조금씩 만들어갖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왕 카스테라 브랜드를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카스테라에 좀 집중을 하자고 해서 젤라또나 이런 것들 빼고 카스테라에 크림을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갖고 제가 이제 우연히 보게 되었던 게 와플 대학이었는데 네. 와플이 옛날에는 사실 단일 종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와플 대학이라는 브랜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원하는 토핑, 원하는 크림, 원하는 와플의 맛까지 해갖고 조합을 해서 먹는 게 엄청 맞죠. 핫했었죠. 근데 딱 보고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제안을 했죠. 크림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우리도 이제 커스텀이 가능한 카스테라집을 만들자. 그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그 대왕 카스테라 이런 거 팔았을 때는 이런 생크림이나 우유 이런 게 없었나요? 없었죠. 이제 생크림을 따로 판매하거나 이렇게는 있었는데 정확하게 진짜 제품으로 제대로 돼 있던 건 못 봤던 것 같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여기 처음 차리셨을 때 한 4천만 원 네. 정도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지금도 한 4천만 원 정도에는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 4천만 원으로 차렸을 때 저희가 간판도 없었고요. 지금 가게 본점에 있는 기구들도 다 있지가 않은 상태였었어요. 아, 보증금만 4천만 원? 네, 맞아요. 아. 보증금만 4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총 다 토탈해서 창업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그래도 저희도 다 쓰고 하면 6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계속 하나씩 판매를 하면서 번 돈 가지고 간판도 달고 배너도 설치하고 하나씩 바꾸고 옛날에는 중고로 다 싸게 사오거나 막 이랬던 건데 기계들도 다 교체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간판이 없어서 간판을 다는 돈 100만 원이 없어갖고 저희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을 제가 인쇄해갖고 인쇄소에다가 바뀌어서 그냥 어거지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걸어놨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했었어요. 그럼 장사 초기에는 네. 하루에 얼마나 팔렸어요? 초반에는 보통 70만 원에서 하루에 80만 원 정도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래도 현수막 치고는 좀 많이 네, 팔린. 그러다가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제가 좀 홍보도 좀 해놨었는데 네. 장사가 좀 치중되다 보니 홍보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했어요. 네.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는 뭐 40만 원까지도 떨어졌었고 어. 그래서 이게 좀 계기가 필요하겠다라고 해갖고 홍보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썼죠. 그래서 장사하는 시간 외에 홍보적인 부분에 잡을 줄여가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박 사장도 사장님을 인스타에서 뵙고 찾아왔는데 아니 이 SNS에서 이 대왕 카스테라보다 유명한 게 이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인스타 마케팅을 따로 뭐 배우신 건가요? 제가 인스타 마케팅을 따로 배우진 않았었고요. 네. 오히려 이걸 하면서 제가 많이 여기저기 배운 것 같아요. 사실 영상 촬영을 이제 릴스 찍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
법을 사실 잘 몰랐어요. 광고 촬영 이런 것만 했었지. 근데 어떻게든 알고리즘을 타야 되고 조회수가 터져야 되다 보니까 네네. 일반적인 이제 네. 브랜드 계정에서 하는 음식이 나오거나 네. 이런 것들만 올렸을 때는 네네. 사실 반응이 거의 많지는 사장님이 직접 드시는 거를 찍고 그게 조회수가 얼마나? 맞아요. 그때 이렇게 해서 480만 정도? 제가 얼굴이 나오겠다는 계기가 됐던 게 주인이 나오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저희 사촌 형 동생이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누나가 항상 저한테 너는 진짜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항상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설마 될까?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카스테라 남고 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네네. 간식으로 이제 밥 먹을 돈도 없고 하니까 네. 어차피 먹을 거 찍어서 올려보자라고 네. 했는데 그게 이제 잘 된 거죠. 확실히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이게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희가 맛에 대한 부분도 보완을 한 건 있겠지만 네네. 궁극적이었던 거는 사람들이 치즈당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니까 찾아주시더라고요. 먹고 재구매가 계속 순환이 되니까 네네. 매출이 올라가더라고요. 전에는 알려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저희 메뉴들이 좀 그래도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뭐 보면은 연예인이 어떤 거 뭐 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든 조합을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찾아서 오시더라고요. 저도 뭐 사장님 먹었던 초코칩 카스테라에 뭐 말차 크림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그냥 파는 메뉴가 아니어도 고객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좀 커스텀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건가요? 무조건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크림 맛을 변경이 가능하세요. 500원만 추가하시면. 사장님이 또 따로 광고는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네. 본인 인스타 계정으로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지출이 많아지면서 판매가나 이런 부분들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어쨌든 전에 있던 직업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 기획만 좋으면은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광고를 하지 않고 제가 기획만 잘 해서 시너지를 광고의 단가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해보자라고 해서 꾸준히 계속 찍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 들으셨죠? 지금 인스타, 유튜브 뭐든 가리지 않고 해보셔야 됩니다. 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똑같이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처럼 장사하는 데 바빠서 하고 맨날 집 가서 자고 라면 먹고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2-3시간 정도 줄여서 내가 다음날 뭘 찍을까라는 것들 기획해서 장사를 하다 보면 바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가한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시간 30분, 1시간만 투자하면요 매출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광고비도 안 들어가고 유튜브나 이런 데에 구독자 많은 데에다가 광고하면 진짜 광고비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장님이 그 주인공이 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그렇게 매출이 많이 오르셨는데 지금 본점의 평균적인 연매출을 알 수 있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5억 중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사장이 인스타로도 얼마 벌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마진율이 저는 좀 제일 궁금하거든요. 평균적인 이제 저희가 지점들이 여러 개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40%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포장 박스나 뭐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빼고 순 수익이 40% 정도 남는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30대에 좀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건비라든지 고정비는 보통 얼마 정도? 저희 지금 본점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카스테라라는 것 자체가 인건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야 부분인가요? 사실 저희만큼 많이 들어가진 않고요. 네. 저희 본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원들 피로도나 이런 부분들이 네네. 클 것 같아서 재료를 준비하는 분들의 직원들을 따로 또 모았고 네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따로 뽑아놓은 상태라서 네네.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보다 좀 적게 들어간다고. 지금 사장님 체인점도 있는 것 같은데 체인점은 총 몇 개 정도? 지금 현재 딱 지금 오픈하는 거는 체인점이 딱 12개 정도 있고요. 지금 오픈 예정인 곳은 지금 2곳 정도 더 추가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체인점을 모집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네네. 그러진 않고 있고요. 연락이 오셔서 문의를 주시면은 그런 분들 중에서 선별을 해갖고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사를 저희가 진짜 힘든 과정부터 다 해오다 보니까 이 열정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편하게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보다 매출이 높게 나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출이 잘 나오려면 그만큼 자기에 대한 노동력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도 저희가 가맹 상담을 할 때 오토화를 하신다고 하시면 일단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박 사장도 이 얼마 벌까로 많이 알아봤는데 오토화로 돌릴 수 있는 매장들은 그만큼 순수익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자신 사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고 개입을 해야 그만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기는 합니다. 모든 장사가. 그러면은 이 지점들한테 이 가맹비나 로열티가 따로 있나요? 일단 저희 가맹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는 다 있고요. 대신 이제 월에 로열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맹비랑 로열티를 좀 포함해가지고 네. 사장님들께서 내가 이거 카스테라 한번 차려보고 싶다
하시면은 보통 얼마 정도에 차린다고? 일단 보증금을 제외하고요. 10평에서 13평 기준으로 저희가 네. 7천 초반대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백미나 교육비가 뭐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에요. 아까 사장님을 직접 만나뵈러 왔는데 다른 지점에 있다가 넘어오셨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본점에는 안 계시고 이게 직접 와서 그 가맹점주분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사장님이 직접 가셔서 가르쳐 주시죠. 아무래도 본점에서 배우면은 본점의 구조에 맞게끔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사실 장사를 할 때는 그 네. 가게 상가의 환경에 맞게끔 교육 시스템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반적인 음식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대왕 카스테라 같은 경우는 환경마다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세팅을 다 맞춰서 동선도 다 맞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그 자리에서 다 해드려요. 원래 그래서 빵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빵을 만드는 공간에는 에어컨이나 이런 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보통 시스템을 잡아놓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지점들도 제가 아까 본점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던데 다른 지점도 맛이 똑같나요? 똑같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불시점검도 가끔씩 갑니다. 아, 가서 그래요? 먹어보기도 하고. 점주님들이 이제 비율적인 부분에서 조금 잘못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파우더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부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네네. 시스템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조금 실력이 사람마다 역량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맛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맛을 다 체크해갖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거 덕분에 이제 레시피도 기본적으로 다 거기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주방에다가. 그거 다 따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똑같이 맛이 낼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즈당 어디서든 드실 수 있도록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자기 동네에 치즈당이 있으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이 한 음식 프로그램에서 이 대왕 카스테라가 이 식용유 사용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면서 소비자분들이 등을 확 돌려버려서 한 번에 수많았던 가게들이 사라져. 싹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질문을 제일 많이 이 가게를 하면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네. 했을 때 사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도 분명히 제일 네. 크고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후죽순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 말 하면 좀 예민할 수는 있겠지만 네. 탕후루도 우후죽순 많이 아, 생겨났다가 맞죠. 많이 네. 사라졌죠.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캐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너무 잘 되는 것만 보고 차리는 분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고 카스테라를 제가 예전에 분명히 먹어봤을 때 이 정도 맛이 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몇 분의 조금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지 않고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 카스테라 집을 운영하면서 지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과연 이걸 다 알고 그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매장이 많이 늘어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사장이 식자재 유통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 사장님들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사장님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수많은 자영업자 중 한 명이고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번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매출이 안 나온 날도 있고 힘든 날에 가만히 앉아서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하나하나 더 움직여서 뭐라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지금보다도 더 나은 결과나 좋은 나날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조차도 사실 이 치즈당이라는 브랜드가 처음부터 매출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만약 가만히 있었더라면 지금의 저희 치즈당 브랜드가 있지도 않았고 저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거는 뭐라도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상이라도 하나 찍어보고 저는 이제 얼굴 공개하거나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거는 그만큼 간절했어요. 내가 얼굴 공개해서라도 뭔가 되면은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하시면 모든 분들이 다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사실 요즘 경제가 좀 많이 힘들어서 지점 사장님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금 뭐 힘드시거나 여유 있으신 날 있으면 뭔가 이벤트를 만들거나 조금 더 뭔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도 조금 힘드시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이 박 사장이 여러 콘텐츠를 찍으면서 알아본 브랜드 중에 광고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제가 직접 DM 드려서 꼭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DM을 드린 거였고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셔서 제가 찍게 됐는데요. 치즈당이라는 프랜차이즈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솜사탕 다음으로 진짜 추천을 드리는 브랜드기는 해요. 근데 뭐 오토와 이런 거는 꿈꾸지 마시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지금 간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 치즈당 본점 사장님한테 DM이나 한번 보내봐 주시면은 사장님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네, 이만 박 사장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